자, 그러면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런, 니는 왜 그래 사노라고 얘기를 했던 그 생각은 과연 어디서 왔을 거냐는 거죠. 그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결정한 생각이고 말일까요? 아닙니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생각들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 정립된 것이 그 술자리에서 애정을 가지고 나타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동질 문화, 제가 워딩했던 그 한국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그 친구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처럼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어택들을 받으면 그 어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왜 그들은 그렇게 나한테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공간에서 제가 그들한테 얻어먹지도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자격지심이지만 누구한테 얻어먹지 않아요. 같이 엠빵을 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봤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수긍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어디서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들을 말씀드립니다. 동질 문화가 한국 문화 백서에 있다는 거죠. 그 문화는 이들이 살면서 배워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될 한국 문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완전 달라지는 거 용납을 못해. 그래서 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그래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털을 왜 기르고 피어싱을 왜 하는 거야? 한국의 동질성의 가치는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그 무리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 무리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이성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보수적인 성향을 이미 장착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남과 같아지는 순간 저는 좀 숨이 막혀요. 그냥 저대로 살고 싶은 게 저에게 주어진 제 시간이잖아요. 제 시간을 어떠한 저도 어떠한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적 마인드가 있다는 거, 동질성,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요. 그런 것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나와서 살아야겠다. 정말 나머지 인생은 조금은 물론 유럽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남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한국보다는 사실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단일 민족이고 외국 사람들이 삶을 터전을 잡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단호해져요. 근데 유럽은 뭐 원체 많은 그 기준들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 여기서 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겠습니까? 뭐 히잡한 사람들한테 왜 더운데 히잡하냐 물어볼 수가 없어요. 히잡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히잡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국은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유럽은 아무래도 오픈됐다라는 어떤 그들의 선택적인 어떤 난 오픈이야라고 선택적인 어떤 문화가 아니라 뭐 살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게 되고 땅덩어리 넓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유럽에서 살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커밍 아웃한 게이입니다. 짜잔. 생리학적인 용어로서의 게이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저는 게이를 사회학적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사회 통념 속 적응 불능자라는 말이 불능자라고 제 스스로 일컫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 속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사회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누군가가 정해졌다. 그거는 법이겠죠. 근데 그거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통념이 되고 그것이 룰이 되고 그것이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통념을 어기게 되면. 뭐 어른들에게 허를 굽히는 것은 한국의 어떤 왕이 옛날에 그 어떤 조선시대 왕이 어른들에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 언제부터인지 조선시대 아니면 뭐 그거 더 전 시대부터
그것이 보기 좋은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예, 동의를 얻어서 지금의 이제 그런 일들, 그런 이제 행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사를 하는 것이 자기에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인사하는 건 저한테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정해놓은, 우리가 책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여러 군데, 여러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도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사회적 통념적인 시선들이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인사만 놓고 볼까요? 저는 사실 인사를 허리 굽혀서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적응되면 거기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걸 적응하게 살면 인사를 하면 되잖아.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인사를 굽히면서 하면서, 이게 정말 반갑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될 행동이라고 인사하면서 그냥 그 반가우면, 사그라들어. 저는 반가우면 뛰어가거든요. 반가우면 뛰어가요. 그 어른이든, 아이든, 뭐 누구든, 사람이, 개처럼 뛰어가야 되지 않나? 반가운데, 반가운데 서서, 되게 반가워. 할아버지 봤어. 반가워. 그럼 이게, 이렇게 되나? 저는 이게 조금, 좀 워낙 쌍놈이라서 그런지, 그게 안 돼요. 저는, 예, 지금까지도 반가우면 뛰어가서 그 사람하고 그냥, 예, 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만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나, 오글을 보거나. 저는 어쨌든 제가 좀 적극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성에 차야 돼요. 인사는 제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반가움을 표현하기에는. 사회 통념 속 불능자는 아니고 불순응자구나. 라는 걸 알면서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 있는 그런 룰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굳이 제가 힘든 것보다는 저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융화될 수 없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외국에 나오면 그냥 원래 융화될 수 없는 존재이니 그 상태가 차라리 속 편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 너 한국 사람인데 왜 이래가 나오지만, 독일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니까 어쨌든 저쨌든 그들의 구성원으로 받아주긴 하지만 그들과 같다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하는 게 좀 편해요. 속 편하다는 말입니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도 살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속이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커밍아웃한 게이들은 사람들의 인식에 어차피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인식을 하니 부담이 덜 되는 거죠. 이성애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랬었어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 같이 동의를 하고 살았는데 저 혼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는 사회적 게이다, 사회적 불능자다, 불순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싸리 그렇게 살 바에는 남은 인생은 좀 더 편하게 그냥 그것을 인정해주는 곳, 인정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게 제가 또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편한 것보다는 그들이 더 편해하지 않을까 결정 내린 거는 이민을 가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